안녕하세요. 김재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원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울세라피 프라임이 이제 국내 런칭이 됐기 때문에 울세라란 뭐고 어떻게 쓰고 울세라피 프라임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원장님, 울세라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울세라는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저희가 정확한 타겟층에 그 초음파 에너지원을 집적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리프팅 장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돋보기처럼 초음파를 이렇게 한 군데서 딱 만나면서 한 군데 열점을 만들죠. 한 60에서 한 70도 사이의 온도를 만들어서 콜라겐을 응축시키고 거기서 새로운 콜라겐과 일라스틴, 탄력 섬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넌 서지컬 페이셜 리프팅 장비, 그 비수술적으로 얼굴을 리프팅하는 그 장비의 대명사처럼 울세라, 요즘에는 또 울세라 P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처진 거를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막 자체를 급격하게 타이트닝 시키고 재생시켜주면서 얼굴 윤곽선을 개선해주기도 하지만 요즘 트렌드인 또 항노화, 좀 슬로우 에이징 컨셉에 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방향으로도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실제로 이제 울세라는 트랜스듀서라고 해서 초음파 카틀리지가 있습니다. 이게 뎁스별로 보통 있는데요. 4.5mm, 3.0mm, 1.5mm. 그래서 딱 3개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 요거를 또 슬림하게 만든 카틀리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카틀리지가 있어서 조금 치료하기 어려운 눈 주변이나 뭐 이마, 슬림티 카틀리지로 치료할 수 있고요. 실제로 초음파 메가헤르츠가 조금 다른 팁도 있어요. 그래서 뭐 4.5mm를 타겟팅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4MHz로 된 팁도 있지만 7MHz로 된 팁도 최근에 또 셀링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헤르츠가 커지면 침투 깊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0메가가 1.5를 들어가게 되고요. 7메가가 3.0을 들어가게 되고 4메가가 제일 깊게 4.5mm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들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세라가 하나 가지고 있는 특장점 딥시? 그렇죠. 딥시에 대해서 김재호 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딥시가 뭐 말 그대로 이제 피부의 어쨌든 뎁스를 측정해주는 이제 초음파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를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지방층이 두꺼우신 분, 얇은 분 이렇게 연령이나 성별 또 인종별로도 상당하게 다양한 서브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타겟의 에너지 전달을 잘 해야 되잖아요. 팁이 달려있고 실제로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뭔가 시술하는 느낌의 하이프 장비는 울세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이프 장비들이 뭐 4.5mm, 3.0mm, 1.5mm 치료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지 않고 치료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정확하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치료하다 보니까 지방의 꺼짐이라든지 뭐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기능, 비주얼 기능이라고 하는데 비주얼 기능이 안전한 치료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재호 원장님은 그런 커스텀 트리트먼트 플랜을 위해서 딥시로 어떤 걸 주로 생각하시고 치료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환자분 이제 치료 계획할 때 먼저 진단 먼저 하기 위해서 딥시로 먼저 쭉 피부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피부 타입을 나누거든요. 스탠다드 서브 타입, 모디파이 서브 타입,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서브 타입인데요. 제 예상보다 조금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다른 경우도 있어서 피부 두께가 두꺼우신 분, 얇은 분을 먼저 나누고요. 피부 얇은 층의 딥더미스 쪽에 TCP 하이프 에너지를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나 갖고요. 스마스층, 근막층이 이 어떤 일정하게 3.0에서 4.5mm 층에 쭉 균일하게 있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근막층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커스터마이징 치료를 해야 정밀한 치료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모디파이드와 커스터마이즈 서브 타입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를 해놓고 제가 어느 층을 치료할지에 따라서 네로우 팁도 있고 헤르츠가 다른 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합들의 트리트먼트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시술을 실제 그렇게 해드렸을 때 조금 더 많은 샷수로 하면 충분히 환자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고요. 조금 적은 샷을 시술한다고 해도 그 환자분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치료를 하면 그 다른 그냥 블라인드로 시술하는 하이프 장비들 시술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왼쪽도 다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깊이가 그러면 오른쪽 왼쪽도 다르게 치료해야 되거나 아니면 가끔은 동시에 치료하는 것도 있죠. 양손 울세라. 양손 울세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얼굴을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대칭적으로 좀 컨투어링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동시에 조사했을 때 환자분들이 좀 덜 아프다? 아파죠. 그죠? 맞아요. 덜 아파요. 다만 이제 왼손도 오른손만큼 숙련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양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음파는요 물의 온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트랜스듀서의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세팅한 에너지 값과 다른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양손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동일한 에너지가 동일하게 조사될 수 있다는 장점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울세라 하면 요즘은 이제 부작용 이슈들이 좀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는 지방이 꺼진다 이슈가 있었고 젊음을 땡겨 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 울세라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면 나중에 확 늦는다. 이 두 가지 이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세라 같이 이제 근막을 주로 타겟팅하는 장비들은 그 근막의 콜라겐 재상이라든지 타이트닝을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사실 치료가 그게 하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막 위에 뭐 지방층이라든지 그 지방층 위에 뭐 진피나 표피 그 사이 중간 베이스먼트 멤브레인까지 사실 층별로 겹겹이 치료 프로토콜을 짜거나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노화라는 게 뭐 어디 하나가 안 좋아졌거나 늘어졌다고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콜라겐을 자극시킬 수 있을 주사제랑 같이 컨비네이션 치료를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래된 못 쓰는 세포들은 죽여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세포들을 잘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은 좀 세고 강하게 해서 새로운 세포를 많이 젊은 분들한테는 세게 강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약하게 자극을 좀 주면서 아까 김재희 원장님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콜라겐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믹스드 요법을 통해서 그 젊음을 조금 유지하게 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치료를 잘 받으면 그럴 일이 없다. 지방을 오히려 좌울 늘어짐이라든지 팔자 쪽 어떤 지방층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이프 장비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타겟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곳을 가셔서 치료하시는 게 아마 뭐 비용적인 부분도 세이브할 수 있고 시간적인 노력도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모든 부작용은 잘못된 디자인과 잘못된 시술에서 올 수가 있고 이쁜 얼굴을 만들어 드려야겠죠. 디자인을 잘 해서. 네. 뭐 이런 이슈, 울세라 아프다. 너무 아파서 저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그러니까 처음 받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받는 환자들은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처치, 마취 충분히 하고 진통 주사 같은 거 충분히 맞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물에 정확하게 맞으면 뼈 때리는 통증이 정말 아픕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확한 우리 구조물에 정확한 샷을 하면 생각보다 아프지가 않은 게 울세라 시술입니다. 물론 민감하신 분들 아파합니다. 10분 중에 9분은 연고마취, 진통제 뭐 이런 걸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받고 나면 이렇게 안 아픈 게 맞나요? 라고 되묻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역시 잘하십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실제로 이게 울세라피 프라임입니다. 울세라피 프라임 보면 현대적인 디자인, 큰 초음파 화면으로 시술이 보다 정확해지고 샷의 에러 같은 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 스마스층을 봐야 되는데 딱 보면 지금 저의 근막층은 3mm에 위치합니다. 환자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DP가 4.5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이 누르는 압력을 계속 조절합니다. 그게 또 노하우예요. 이런 지금 뼈입니다. 이거 지금 뼈거든요. 이렇게 하면 쏘면 지금 뼈가 지금 4.5에 이 뼈 위에는 되게 중요한 화면에 신경이 하나 지나가는데요. 거기 맞으면 또 입이 돌아갑니다. 원치 않은 깊이의 초음파가 맞았을 때는 입도 돌아갈 수 있는 게 울세라다. 중년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지방층이 좀 두꺼우시거든요. 그래서 스마스층이 4.5에 보통 꽂히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분들이 피부가 두꺼우니까 4.5를 사실 쓰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3.0에 많이 그리고 보통 3.0 팁을 에너지를 만약에 조사한다면 4.5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값이 낮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올려서 시술하기도 하고 원규 원장님은 지금 피부가 그래도 조금 얇으시고
근막층이 3.0과 4.5에 균일하게 조금 맺혀 있으신 분이라서 모디파이드 피부 서브 타입으로 제가 분류를 할 수 있고 1.5와 3.0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일부 부위에 4.5 팁을 컨비네이션해서 뭐 300샷, 600샷 이 정도 프로토콜을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저희 3.0 팁으로 본 거고요. 4.5 팁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4.5mm 팁이죠. 제일 깊이 치료하는 팁인데 근막층이 4.5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죠. 실제로 위치마다 이게 평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 스노우 이펙트라고 해서 막 이렇게 눈처럼 내리던 게 있는데 이 울세라피 프라임에서는 그런 아티팩트를 많이 잡아서 전혀 보이지 않죠. 지금 보면은. 울세라를 만약에 지방 타겟으로 지방만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깝거든요. 아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얘는 근막에 정확하게 내가 쏴서 그 근막층을 공략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쏠 수 있는 트리트먼트 중에 하나로 넣어놓는 맞아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크신 분은 뭐 온다라든지 뭐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걸로 충분히 빼고 시술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조금 얕은 분들은 우리가 콜라겐 만들어주는 주사 같은 거를 이 서브큐나 진피층에 조금 넣어서 좀 두껍게 해서 스마스를 조금 밑으로 내리고 나서도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많은 울세라피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얘기한 게 한 10%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